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김봉진의 책 잘 읽는 방법입니다. 먼저 김봉진이란 이름이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드리면 배달의 민족 창업자로 잘 알려진 기업가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폼나게, 재미나게, 티나게 읽기인데 저는 이 한 문장에 책 전체의 말투와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봉진 씨는 책을 신성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책 읽기를 조금은 가볍게 그러나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행위로 봅니다. 동시에 약간의 지적 허세를 적당히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독서의 재미로 여깁니다. 그런 태도로 책을 읽고 또 그렇게 읽어볼 것을 권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어떻게 독서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어떤 습관과 태도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추천하는 책 목록까지 담겨있는 일종의 독서 자기계발 에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이제 막 독서 습관을 들이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팁이 많고 이미 꾸준히 책을 읽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독서 방식과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그의 태도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지 않게 읽는다는 부분에는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은 중고 시장에 처분을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은 2회독, 3회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의 밑줄이나 기록을 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이제 중고 시장에서 팔 수가 없고 그리고 다시 볼 때도 제가 밑줄이나 기록을 해두면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밑줄 그은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보이는 게 다른데 시간이 지나도 보이는 게 같게 만드는 저는 좀 저한테 좀 악영향이라서 전 정말 깨끗하게 봐서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책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책을 읽는 법 그래서 두 분은 좀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난 달라 이랬던 게 더 많았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저랑 비슷하게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공감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사실 문학 위주로만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데 읽어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김봉진 그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 친구 만들기 그리고 환경 세팅하기, 거실을 서재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 삶에 진짜 적용했던 것들이어가지고 되게 공감대가 막 내적 친근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책 친구 만들기로 저는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서 모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지점은 참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책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TV가 있는 자리에다가 서재를 두는 거. 네. 그래서 두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저는 실제로 저희 집에 TV가 없고요. 저희 집은 거실에 책장이랑 그냥 테이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TV 콘텐츠를 볼 때는 뭘로 보세요? 필요하면은 제가 TV 콘텐츠를 많이 보거나 넷플릭스 구독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노트북으로 유료 결제해서 본다든지 그래서 유튜브 같이 짤막짤막한 10분에서 30분짜리는 이동하면서 주로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나이님은? 저는 이제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TV가 있고요. 저희 집도 책이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책이 잘 보이는데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방에는 이제 바로 앞에 책장이 있는데 막 그렇게 수시로 꺼내보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리맡에는 좀 많이 놔두고 읽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좀 근처에 놔두고 그리고 전 집 말고 이제 외출할 때는 가방에 꼭 책 한 권을 챙겨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 전 책 2권을 챙겨야 돼요. 한 권을 다 읽어버리면
이야. 저는 아니- 그대로 들고 갔다 오는데. 아, 진짜. 전 책 다 읽으면 그게 아쉽더라고요. 나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읽을 게 없으니까. 음. 그러시구나. 나이님은 좀 비슷하셨나요? 이 책에 나온 게? 저도 좀 공감이 많이 가면서 읽었고 또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 다시 또 내년이 가기 전에 고전을 좀 다시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신기했던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느낀 거는 그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확인하시는 거. 그래서 그게 한 달 넘게 순위에 있는 책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을 여기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있는데 왜 읽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트렌드를 파악해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베스트셀러가 왜 지금의 베스트셀러인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읽는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마음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이템을 발굴할 때 베스트셀러란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경영 서적에 부동산이 뜨면 부동산 서적이 탑을 차지하고 주식이 화랑이면 주식 서적이 탑을 차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저는 올해 전체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이게 연예인들이 얘기한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초역 부처의 말을 포함해서 불교 관련 컨텐츠가 올해 되게 그러니까 관심을 받은 것 같아서 이게 올해 트렌드겠구나.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요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돌봄 중심의 웰니스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요가 컨텐츠라든지 뭐 좀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뭔가 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서 좀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니즈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막 고도 성장할 때는 그래도 그 외부의 이벤트에 기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으니까 나도 잘 될 거야. 네. 근데 뭔가 과거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 내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 돌봄, 나는 누군지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것도 연결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효리 씨가 요가원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중심으로 그분도 이제 본인 브랜딩을 그쪽으로 시작한 게 아닐까. 그쵸. 저도 이제 나이님과 모임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그 저희 모임이 사실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긴 한데 관련된 근데 가장 많은 만족도 중에 하나가 이 모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을 살고 있는 분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불교도 보고 쇼펜하우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철학자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게 잠깐 끝날 트렌드는 아니겠구나. 그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자기 돌봄에서 되게 좀 쉽게 빠르게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자기 돌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돌봤는지 그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자기를 기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도구가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워렌 버핏과 점심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러한 현인들과 뭐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 막 10시간 이상 일종의 대화를 하는 게 책을 읽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책 읽는 팁이 있다면 그걸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멤버들이 나도 책 읽고 싶어. 책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지만 못 읽겠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읽고 싶은 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디서 자꾸 주워듣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책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제가 항상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러면 이 책 읽어봐 해서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받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만약에 누가 추천해주지 않을 때는 일단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이제 신작을 보고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 책을 골라요. 한 책을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읽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주로 병렬 독서를 여러 권의 책을 조금씩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되게 중요한 게 진짜 책을 끝까지 읽으려는 부담감이 책을 못 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리고 재미없는데 막 이걸 억지로 끝까지 읽어야 하나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냥 재미없으면 안 읽어야지 이렇게 가볍게. 좋은 팁이다 진짜. 마음의 부채감 없이. 네. 세실님은 혹시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책 친구를 만들어서 환경을 좀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팟캐스트로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있지만 사실 2020년부터 경제 독서 모임을 거의 5년 이상 계속 꾸준히 했던 것도 제가 좀 읽어야 돼서 이왕이면 재밌게 읽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을 꼬셔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여전히 책 친구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는 남편이랑 같이 같은 책으로 읽고 대화도 나누고 다른 책이더라도 비슷한 주제의 책을 다른 책을 읽고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면서 좀 그런 식으로 재미를 찾으면서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환경 세팅을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저의 팁을 말씀드리면 책 읽는 게 조금 지금은 재미없고 싫다면 그걸 했을 때 크나큰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면 책을 읽고 나면 단 거 먹어도 돼. 그래서 뇌에서 책 읽는 행위와 즐거운 보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책을 읽으면 보상이 따라온다는 그 뇌구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주로 했던 게 제 힙한 카페 가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맞다. 그래서 너가 힙한 카페를 가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세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세팅도 너무 좋다. 맞아요. 네. 전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최근에 만난 사업가분이 얘기했던 거에 인사이트를 얻은 게 그분은 작게라도 성취하면 주변 사람들이랑 셀러브레이션을 한대. 파티 같은 거. 그래서 머릿속에 성취는 즐거움이라는 그 공식을 만들려고 작게라도 성공하면 작게라도 파티를 한다. 왜냐면 그게 당연하지라 여기면 이 뇌에서는 그걸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작게라도 성취를 하면 파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책도. 한 페이지 파티 이런 거 괜찮다. 오늘 괜찮아요. 한 페이지를 읽었네? 그건 좀 친구들아 모여. 오늘 파티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진짜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안 해봤던 분들한테는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달리기가 그래요. 누구는 1km만이라고 하는데 그 김봉진 대표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마음 먹는 건 누구나 하는데 매일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한다. 근데 지금 제가 1km 뛴 지 몇 달 지금 돼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지금 계속 뛰고 있어서. 그래서 그 진짜 저희가 웃었지만 그 1페이지 읽었을 때 나만의 그런 파티를 그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축을 해도 좋은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원페이지 파티 해가지고. 근데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 전에는 이제 주변에 책을 읽고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주변에 책을 뭔가 열심히 읽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도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나니까 확실히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같이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책 얘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 책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 세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는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왜 이렇게 꼴값이야 라고 하는 환경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책을 이를테면 지하철에서 읽을 때 너 괜히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처럼 뭔가 그 행위를 폄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데미안을 다 읽고 나서 데미안에 나온 그 인물의 심정은 어땠을까? 야, 너 잘난 척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위에서
그 내가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라봐주고 심지어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웬만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상당수의 경우 그거를 폄하하거나 약간 어색해하거나 그런 환경에 있으면 되게 많은 의지력이 필요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환경, 안전한 커뮤니티 안에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훨씬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책이 왜 좋을까? 이 얘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책이 읽기 어려운 이유가 책이 좋은 이유와 저는 같거든요. 책이 왜 읽기 어렵냐면 우리가 영상도 콘텐츠고 책도 콘텐츠이지만 영상의 경우에는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게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점선 면으로 이루어진 것만 보고 우리가 모든 감각을 상상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그림이겠구나, 어떤 소리겠구나, 어떤 맛이겠구나, 어떠한 촉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 과정에 갔을 땐 상당한 몰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뇌를 활용하는 콘텐츠 소비랄까? 전 그런 면에서 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책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책이 좋은 이유는 제가 누군가 앞에서 한 5시간을 설교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걸 끝까지 듣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작가가 수시간을 떠드는데 상대방이 온전히 듣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몇 안 되는 콘텐츠이지 않을까? 네,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콘텐츠. 물론 영상도 뭐 배속이 가능하지만 책은 정말 빨리 읽으면 뭐 10배속으로 읽는 분도 있고 정말 느리게 읽는 분은 0.02배속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도권이 좀 독자에게 많이 있는 그런 콘텐츠라서 저는 되게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왜 좋을까? 저는 2가지 이유에서 책이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독서하면 되게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행위 같지만 책이 되게 광범위해서 이걸로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라는 행위로 쉴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내가 놀 수 있는 어떤 풀이 많아져서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시나 수필을 읽으면 산책하는 느낌이 들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달리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그림책 보면서 누워서 쉬는 느낌도 받으면서 좀 그런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독서 자체가 저는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2번째는 저는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내가 몰랐던 내 편견을 발견하고 또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계속 배울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감각이 저한테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뻗어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미가 한 유명한 말, 책은 도끼다. 그래서 그런 도끼 같은 책을 만나기 위해서 책을 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전 되게 중요한 게 책을 읽으면서 확증 편향이 심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거에 근거가 되는 맞아요. 책만 쭉 읽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독서법이라 좀 생각하는 편이고 방금 세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지속적으로 접해서 내 생각이 딱딱해지지 않게 만드는 전 그런 독서를 하는 분들이 성숙한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성숙해졌다. 근데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게으르다. 김봉진 대표도 매번 책을 읽으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든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참고로 비트겐슈타인이 원래 본인의 철학을 초반부에 얘기했던 거를 후반부에 완전 뒤집어 버리거든요. 내가 그때 틀렸어 하고 이제 후반부에.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논리 철학 논거라고 그의 초반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 딱 내놨는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철학자가 벙쪘어요. 너무 훌륭해서. 근데 그거를 본인이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막 비판하고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그 주장의 결함을 깨닫고
돌렸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저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그 사람이 꼽히지 않나. 캡 선생님이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20세기 철학자. 그분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했을 때 꼽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비트겐슈타인이랑 하이데거 이렇게 많이 꼽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맞아. 그런 성숙한 태도도. 성숙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아는 게 없어서 읽어요. 저는 세실님과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읽고 싶은 책만 좀 읽는 편인데 그래도 요새는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혀 읽지 않을 책들을 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로 인해 그 많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을 정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지적 대화가 가능해져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예전에라고 생각하면 막 말할 때 나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요새는 나 그 어떤 책에서 봤는데 약간 좀 그런 과시할 수 있는 지적 허영심이 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책이 좋은 이유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궁금할 때 항상 책에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 해소가 되고 뭔가 삶의 방향을 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 지적 허영심을 활용해라. 맞아요. 라고 하는데 나이님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네. 그 스스로 누구한테 이렇게 과시를 하진 않지만 그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철에서 책 읽는 거가 정말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목적이 어찌됐든 그 과정이 이거 읽으면서 저에게 지식도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하철에서 책 읽으면 멋있지. 이 핸드폰 보는 것보다 멋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장착한 다음에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서 핸드폰보다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간 캡 선생님이 멋있는 카페 가듯이 맞아요. 나혜님은 지하철에서 그런 지하철에서 책 읽는 멋진 내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스스로가 이렇게 고양된 내내 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릴스 볼 때 나 책 읽잖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다 슈폰 보고 있거든. 그리고 저도 카페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카페 갔을 때도 친구를 기다릴 때 책 읽는 거. 그러니까 나는 친구 기다리면서 책 읽는 사람이야. 약간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누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스스로가 행복해요.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약간 기특한 거네. 내가. 그쵸. 기특해.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기특하다. 세실님은 그런 지적 허영 즐기시나요? 즐긴다? 즐기는 것 같아요. 그 김봉진 대표님이 본인 지은이의 김봉진 과시적 독서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안 즐기는 사람 솔직히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안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SNS에 뭔가 한 번이라도 올린 분들이라면 굳이 올린 거라면 사실은 누구나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런 과시적 독서법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꽤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시적 독서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독서록을 말로 남겨놓는 우리 너무 멋진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네네. 네. 그게 저도 확실히 책의 재미가 들릴 때는 이러한 지적 허영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나 멋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특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나고 이게 일상이 되면 그게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일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쵸. 나에게도 이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과도기는 확실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로. 맞아요. 그리고 전 지적 허영이 대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느냐 혹은 인지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봉진 대표님이 이 책을 통해서 너무 호감이 됐어요. 여기에 지은이 밑에 본인에 대한 설명에 이런 구절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서점에서 과소비를 즐기고 읽은 책이나 감명 깊게 읽은 문구가 있으면 페이스북에 올려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문구를 써 넣으셨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 확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적어놓으니까 되게 피식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뭐랄까 허영 이 단어가 주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스스로가 기특해지는 활동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제3자처럼 보고 또 이게 제3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왜 기특하니까 일종의 그런 심리랑 비슷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부모가 돼본 적은 없어서 자식이 너무 예쁘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나의 어떠한 그 기특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치. 네. 약간 여러분 쑥스럽지만 저 책 읽었답니다. 그리고 전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어느 공공장소에서든 책을 항상 이렇게 읽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 책이 뭔 책이든 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대중이 책을 읽는 행위가 인류사 전체로 보면 되게 낯선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을 접하기도 힘들었고 책을 접하더라도 소리 내서 읽을 때는 되게 몰입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소리 내지 않고 읽는 행위가 보편화된 게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진짜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어떻게 소리를 들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활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소리 내서 읽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인류에겐 조금 낯선 방식의 정보 습득 행위이지 않을까. 그쵸. 그렇긴 하겠네요. 우리나라만 봐도 글을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으니까 그쵸. 그 자체를 그렇기도 하고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저는 사치스러운 행위인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건 그 정도의 시간을 또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쇼츠랑 독서 활동을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선비적이라고 해야 되나? 선비적인 활동인 것 같다. 그렇죠. 모든 영상 콘텐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정보를 습득한 행위랑 거의 동일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접할 때 다 영상으로 그쵸. 일종의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거고 음성 이런 팟캐스트 같은 음성도 어떻게 보면 전화라든지 눈 감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행위와 되게 비슷한 행위인데 책이라는 행위는 되게 인위적이죠. 뭔가 이제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독서가 어려워하는 거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하지만 조금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를 한번 달성해보자. 글을 위해서 좀 즐겁게. 뭐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되니까 한 페이지 읽었지만 한 페이지 읽었을 때 난 멋졌으니까 하고 뭐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죠. 뭐.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 꽤나 있어가지고 되게 자기만의 어떤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취자 리뷰 소개 시간입니다. 랜선 멤버분들이 나눠준 리뷰인데요. 나혜님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는 7월 28일에 띠로리로 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제목 너무 소중한 팟캐. 이제 매주 일요일이면 자동 연관 검색처럼 나타나는 책 잡힌 사이 너무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히히. 세 분 모두 무더운 여름 무탈이 건강히 보내세요. 죄송해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덕분에 무탈이 보냈습니다. 네. 다음 리뷰는 책 잡힌 사이를 듣고 있으면 저의 작고 얄팍한 내면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계신 걸 차분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관대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책을 완독하지 않고도 제 내면이 확장된다는 것이 노력 없이 얻기만 하는 교훈 도둑이 된 기분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입만 벌리면 떠먹여주는 이런 컨텐츠 너무 좋아요. 캡 선생님 마이크만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두 분과 음량이 달라서 조절하면서 듣게 되네요. 사실 좋은 목소리 더 잘 듣고 싶어서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음량이 아마 그 이후로 잘 네.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잘 들리시나요? 혹시 덜 들리신다면 다시 남겨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속삭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은 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재미왕왕. 오늘 처음 들었는데 여러 생각들이 난무하는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남자분이 대화를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한 톤의 대화 최고입니다. 엄지척. TMI지만 대화를 잘 들어보니 MBTI N 두 분이랑 S 한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가 S일까요? 그러게요. 어느 분을 누가 N이고 S로 누가-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해요. 한번 어떻게든 알려주세요. 저희 오. 궁금하네요. 네. 다음은 반가웠어요 캡 선생님. 느낌표. 이분은 제가 그 부산에 북토크 가서 만난 분인 것 같아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이고 혼자 작업할 때면 종종 팟캐스트를 듣는데요. 책을 좋아하다 보니 책 잡힌 사이라는 채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부산에서 패브릭으로 소품을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여유가 될 때는 자주 읽지만 일의 특성상 작업에 들어가면 집중해서 책 읽기가 어려운데 책 잡힌 사이를 듣다 보면 새로운 책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 세 분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니 더 풍성한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 즐겨 듣는답니다. 늘 청취하면서 유일하게 청일점이신 캡 선생님의 목소리가 감미로워서 저희 기억에 자리 잡았었나 봅니다. 성함도 들어보지 못하고 얼굴도 뵌 적이 없는데 지난주 즐겨가는 동네 카페에서 열린 브랜딩에 관한 작가님의 북토크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을 소개하실 때 독서 모임장, 캡라이팅이라는 단어에서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캡 선생님이다. 느낌표. 얼마나 와, 반가우셨을까. 진짜. 그 이후부터 작가님 목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네요. 확신하고 보니 저 혼자 어찌나 반갑던지요. 작가님께서는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는 새로운 관점과 현실적인 방법들로 브랜딩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Q&A 시간에는 진지하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의를 다 들은 후엔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떠올라 정신이 바짝 차려졌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캡 선생님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더욱더 잘 되시기를 부산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잡힌 사이도 꾸준히 정치하고 세 분의 방송도 오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편지 아니에요? 맞아, 편지를 쓰셨는데. 너무 감동이네요. 와. 또 직접 읽어주셔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와. 그래서 부산에서 무탈히 평안히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책 잡힌 사이 오늘은 김봉진 작가님의 책 잘 읽는 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대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시적 독서, 환경 세팅, 한 페이지여도 괜찮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리딩리더스@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2026년 트렌드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